한국 치안이 좋다더니 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여기 한국을 옹호한 프랑스 육군 특수부대원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연합훈련 간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는 대원들에게 한국은 생각보다 후진국이 아니면 치안도 좋은 나라라고 달랬는데요. 그러나 막상 와본 한국은 아울렛에서 벌어진 큰 사건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하자 그들은 한국을 옹호한 대원의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억울할 뿐입니다. 자신이 예전에 와본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치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료들은 그를 의심의 눈빛으로 보지만 몇 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13용 기병공 수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라파엘입니다. 얼마 전 저는 K-스트리트 페스티벌에 갔었는데요. 한국의 거리를 재현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출구 모양으로 부스를 장식하고 닭강정, 코리안 스타일의 치킨 등 한국 음식을 파는 모습을 보니 2017년쯤에 한국에 갔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2017년 저는 동료들과 함께 한국에 연합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연합훈련이라고 하지만 비공식 연합훈련이고 그리 타이트하지 않은 일정이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 간다 생각하고 가는 분위기였죠. 사람들은 연합훈련이라고 하면 다들 무조건 언론에 보도하고 떠들썩할 줄 알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치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행에 대해서 저희 대원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았는데요. 한국 같은 나라를 꼭 가야 되냐고 툴툴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2017년도였다 보니 지금과는 조금 인식이 달랐습니다. 전 세계에 한류가 뻗어나가고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메이저라는 느낌은 아니었죠.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작품들은 나오지도 않던 때였고 BTS 또한 인기는 좋았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 보이그룹 중 가장 탑급이다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빌보드 1위를 거머쥐기도 전이었으니까요. 대부분 프랑스인들은 한류에 원래 관심 있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습니다. 프랑스인의 인식은 아시아 중에서는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아시아가 얼마나 발달했겠냐라는 평가 정도였죠. 하지만 2016년쯤에 한국으로 휴가를 다녀온 저는 이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더 발달한 나라였으며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보다 나았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그랬지만 시민성부터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에 쥐가 다니고 쓰레기장 수준으로 봉투들이 쌓여있는 프랑스와 달리 서울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상당히 깨끗한 편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도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쓰레기가 보이면 줍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미화원이 아님에도 심지어 쓰레받기를 들고 나와 청소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아침에 호텔에서 나온 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의 나무 옆에 유리병이 깨져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주인이 나와 쓰레받기로 유리병을 치우더군요. 편의점 바로 앞에 유리병이 떨어져 있으면 이해하겠는데 인도의 나무와 편의점은 조금 떨어져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마치 내 집처럼 깨끗하게 치우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파리 시민에게는 기대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파리 시민은 옆집에 집 쓰레기를 버리지나 않으면 다행이었어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유럽의 중국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이기적이고 시민의식이 낮은 걸로 유명합니다. 프랑스에서 하이힐이 발명된 이유가 왠지 아세요? 하도 여기저기 용변을 누고 다니니 발에 오물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이힐이 생긴 겁니다. 향수 문화가 발달한 것도 주변에 오물 악취가 배는 것을 막기 위해 생겨난 거고요. 게다가 소매치기는 어찌나 많은지. 파리 번화가나 지하철에서는 물건도 함부로 못 꺼내놓을 정도였죠. 반면에 치안도 좋아 소매치기도 많이 없어 대놓고 휴대폰을 길거리에서 들고 다니거나 심지어 편의점 바깥에 ATM 기기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깜깜해진 밤에도 여자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무척 놀랄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무척 인상 깊은 경험을 한 저는 실망하는 대원들에게 한국에서의 제 경험을 들려주었고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한국에 온 저희는 전술 훈련을 중심으로 교육받았는데요. 저희 프랑스인들은 아시아 군인들이 서양 군인보다 체구가 작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한국 이전에도 같이 연합훈련을 한 아시아 국가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프랑스인들보다 체구도 작고 비리비리하더라고요. 그들을 이기는 건 정말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생각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다부져서 놀랐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아시아 남자의 체격이 아니었죠. 저희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이탈리아와도 연합훈련을 했었는데 유럽 사람인 이탈리아인들보다 오히려 평균적으로 키가 더 크고 덩치도 더 크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프랑스 육군 특수부대로서 가오가 있지 한국 군인들한테 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산악 기초 훈련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껌이지 한국도 별거 없네라고 속으로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중에서야 처참하게 깨지고 후회했습니다. 산에서 야지 전술 훈련을 받은 저희 특수부대와 한국 군인들은 마일드 장비를 메고 두 팀으로 나누어 대항군을 제압하고 진지를 확보하고자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저희를 능수능란하게 농락했고 무슨 매팩을 킨 것 같이 누비고 다니더군요. 정말 수치스럽게도 저희는 상대방을 얕잡아보다 방심에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죠. 아무리 지형이 익숙하지 않다지만 이보다 더 험한 알프스 산맥에서 모의 산악 전투까지 훈련했었는데 프랑스 특수부대로서 참면이 안 서더군요. 이게 비공식 연합훈련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저희는 안도했습니다. 훈련을 다 마친 후 다음 날 저희에게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서울까지는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까운 부여가 볼 게 좀 있다고 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부여는 서울과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고 들어서 많은 기대를 품지 않았는데 예상외로 너무 재밌고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시티 투어 버스를 탔었는데 그 시티 투어 버스는 일반적인 버스하고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는 투어 프로그램이라 들어서 당연히 처음에 버스를 타고 중간에는 배를 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외국인이라서 잘못 말을 이해한 것이었어요. 저는 분명 강이 앞에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버스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입수한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그대로 강 안으로 입수하자 버스 앞쪽에서 물보라가 휘몰아치는 광경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백마강으로 들어가는 순간 한국인들은 다 같이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던 저희도 이색적이고 멋진 경험에 저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수륙버스라는 걸 모르고 탔기 때문에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마강을 한 바퀴 돌면서 안내자분은 주변 관광지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 등등 배에서 보는 문화재들은 색다른 맛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투어버스는 승차권을 사면 문화재 무료 입장권도 줬습니다. 저희는 왕복 승차권을 끊었기 때문에 부소산성, 정림사지, 백제문화단지에서 무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재는 단아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맛이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같이 화려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죠.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재를 본 뒤 쇼핑하기 위해 롯데 아울렛이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부여는 확실히 관광도시라 그런지 아울렛부터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과 현대 건축 양식을 섞어 만들어 독특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성곽처럼 에워싼 현대적인 아울렛 건물 위로 기와를 얹은 한옥 지붕은 여기가 확실히 전통 문화재가 많은 관광도시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쇼핑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안내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손을 머리 위로 한 채 우르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저희도 그들과 똑같은 자세로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사이 군용차와 경찰차가 진입했습니다. 저희는 무언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지했죠. 여차하면 우리의 신분을 밝히고 합류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동료는 달려가는 도중 저를 노려보며 한국은 치안이 안전하다며? 이게 안전한 거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은 없으나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분명 서울에서 한국은 저녁에도 여자 혼자 마음껏 돌아다니는 나라라 걱정하지 않았는데 환한 오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나요? 저는 한국은 대도시만 치안이 좋은 건데 다른 지역도 치안이 좋다고 착각해버린 건가? 아니면 내가 치안이 좋은 부분만 본 건가? 등등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곧이어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빨리 안전한 장소로 도망쳐야 하는 시민들이 아울렛 바깥에서 태연한 얼굴로 지켜보는 거예요. 아까는 그렇게 급한 발걸음으로 쏜살같이 빠져나가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제야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 대테러 훈련을 하는 거였구나. 곧이어 공포탄을 쏘는 범인이 등장하자 저희는 훈련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실전성 넘치는 훈련을 보면서 무척 부럽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시가지에서 이런 모의 훈련을 하곤 하지만 그때마다 난항을 겪곤 합니다. 시민들이 정말 더럽게도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시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방송을 내보내고 미리 공지하고 해도 파리 시민들은 자기가 불편한 것을 먼저 생각하며 항의하며 따지곤 했습니다. 게다가 파리는 틈만 나면 파업 시위를 펼치는 곳이라 군사훈련을 하려고 해도 그날 갑자기 시위가 벌어져서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헛수고만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군인들이 보이면 민원을 넣기까지 했습니다. 헌병대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는 시민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할 정도였죠. 군인으로서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프랑스는 한국보다 훨씬 위험한 나라입니다. 파리에는 이민자가 득실거리다 보니 치안이 많이 불안해진 상태였습니다. 매일 같이 실전 훈련을 시가지에도 해서 모자랄 판에 정말 한숨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지원받아 순조롭게 실전 훈련하는 한국군과 시민의 방해받아 심지어 어떤 날은 훈련도 못하고 허탕치는 프랑스군이 시가지에서 격전을 벌인다면 저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지켜보고 있던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군인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파리 시민이라면 찌푸린 얼굴로 이제야 끝났나? 라고 중얼거릴 텐데 참 너무 대비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경험으로 인해 나라의 기강이 잡히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높은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프랑스인들이 한국인들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릭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